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차의 성장과 함께 살펴볼 만한 수소차 관련 기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최근 3년간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같은 기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흑자를 유지를 했는지, 그리고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인지. 전일 수소차 관련주들이 양호한 상승세를 실현을 했습니다. 바로 오는 3일 청와대에서 한국형 뉴딜 관련해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 회의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에 한국형 뉴딜 관련 산업,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한국형 뉴딜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까지 무려 160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뉴딜은 대표적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 뉴딜에는 70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친환경 차량 산업을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이 같은 소식 때문에 7월 초만 하더라도 10만 원에 머물렀었던 현대차의 주가가 현재는 18만 원으로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차의 성장과 함께 살펴볼 만한 수소차 관련 기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소차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화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주요 국가별 수소차 보급 목표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론 많은 데가 몇천 대, 적은 데는 몇백 대 수준이에요. 주요 자동차 시장의 국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그런데 2030년에 목표 수소차 보급 대수를 살펴보면 독일, 영국 이런 곳은 거의 한 200만 대까지 보급을 한다라고 밝혔고, 미국과 중국,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많은 국가들 이런 곳도 100만 대가량 보급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수십만 대 가량을 보급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수소차 관련해서 핵심 기업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소차에는 과연 어떤 부품, 어떤 시스템이 메인으로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의 구조부터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차는 정말 간단하죠.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그 배터리에서 전기가 발생을 해서 이 모터를 구동시키면 자동차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서 다소 좀 복잡합니다. 배터리는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조 배터리 수준이고요. 전기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소 탱크에 수소를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소를 가지고 연료 전지로 보냅니다. 이게 바로 발전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소를 가지고 전기로 변환을 시켜서 그 다음에 그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서 바로 모터를 구동시키는 원쿠션이라고 할 수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충전을 해서 이것을 다시 전기로 변환을 해서 모터를 구동시키는 투쿠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동이 되는 원리를 살펴보면 수소차라기보다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소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수소 전기차를 수소차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편의상 수소차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에서 가장 핵심 시스템이 무엇이냐, 바로 연료 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기차에서는 배터리죠. 배터리가 전기차 전체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이 연료 전지 시스템이 전체 수소차 원가의 한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까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고로 이 원가의 비중은 현재 수소차가 상당히 소량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원가 비중은 충분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료 전지 시스템이다. 연료 전지 시스템은 크게 연료 전지 스택과 주변 장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료 전지 스택은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주변 장치는 이 연료 전지 스택이 잘 구동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장치는 크게 연료 공급 시스템, 공기 시스템, 열 관리 시스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연료 공급 시스템은 연료가 수소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기 공급 시스템은 산소를 공급해주는 시스템, 열 관리 시스템은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냉각수의 온도를 조절해줘서 전반적으로 열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료전지 시스템 중에서도 주변 장치보다는 당연히 연료전지 스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시스템의 전체 원가의 3분의 1을 연료전지 스택이 차지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를 주변 장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료전지 스택이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 그 구동을 함에 있어서 핵심 부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극에서 수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양극에서는 산소가 공급이 돼요. 공급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캐탈리스트, 즉 촉매와 반응을 해서 전자와 수소 이온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모터를 구동하는 전기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된 수소 이온은 고분자 전해질, 즉 PEM이라고 합니다. 그 막을 통과를 해서 양극에서 공급된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H2O가 되고요. H2O는 물이죠. 물을 생성하고 나중에 배출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의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고분자 전해질, 즉 PEM이 있습니다. 수소 이온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 확산층이라고 해서 GDL, 기체가 여기에서 수소, 산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확산되기 위해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체 확산층입니다. 그리고 양극, 산소가 주입되는 곳, 그리고 음극, 수소가 주입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음극에는 캐탈리스트, 즉 촉매제가 있습니다. 촉매제의 소재는 백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켓이라고 해서 산소와 수소의 누출을 방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판이 있어요. 수소와 산소를 GDL, 즉 기체 확산층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고분자 전해질, 기체 확산층, 양극, 음극, 자,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막 전극 접합체, 즉 MEA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수소차 관련 핵심 부품들은 웬만해서는 대부분 국산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아직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고분자 전해질 PEM입니다. 지금까지 이 수소 연료전지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총 10개의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수소차에서 핵심 시스템이라고 일컫는 연료전지 시스템, 그리고 수소 탱크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연료전지 시스템을 연료전지 스택, 연료 공급 시스템, 열 관리 시스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골랐습니다. 자, 첫 번째 연료전지 스택에서 현대모비스가 있죠.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가 뭘 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같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1차 협력업체, 즉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잖아요. 다른 2차, 3차 협력업체에서 만든 부품들을 합쳐서 모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펴본 막 전극 접합체, 그리고 뭐 GDL, 가스켓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모듈을 만든다. 그리고 코롱 인더스트리라고 있죠. 앞서서 우리가 PM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롱 인더스트리가 바로 이 PM, 이 막을 생산합니다. PM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미국의 고호사가 독점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코롱 인더스트리가 2010년도에 고호사로부터 이 PM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산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스택 내부 유입되는 공기를 가습시키는 수소 연료 전지용 막 가습기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화성은 연료 전지 스택의 가스켓 이것을 만들고 있고요.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EPTFE를 생산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서 PEM, 그리고 GDL, 음극과 양극, 그리고 촉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막 전극 접합체 MEA라고 일컬었습니다. 여기에서 M은 멤브레인이거든요. 이 멤브레인의 소재가 EPTFE다. 특정 물질을 통과시키고 배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소재를 개발한 후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고요. 연내 테스트 매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료 공급 시스템에서는 현대 모비스 역시나 이와 관련된 모듈을 만들고요. 모토닉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은 연료 전지 차량용 수소 공급 장치의 밸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모토닉이 만드는 밸브 중에서 고압 레귤레이터라는 밸브가 있는데 이것은 모토닉이 현재 독점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 관리 시스템에서는 한원 시스템과 우리 산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기차 부품주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등장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데 참고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 열 관리 시스템의 중요도, 비중이 전기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 관리 시스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 수소차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 열 관리 시스템 부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확실히 비중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수소차와 전기차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즉 더블 역세권이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 탱크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 일진다이아가 있습니다. 일진다이아는 사실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일진다이아의 자회사인 일진복합소재가 수소차용 수소 탱크를 생산을 합니다. 사실 여기 소개해드린 기업 말고도 수소차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업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10선을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근 3년간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같은 기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흑자를 유지를 했는지, 그리고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인지, 자, 이런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기업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개의 기업만 나왔습니다. 아니,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했느냐? 사실 이 수소차 관련주라고 일컫는 기업들의 수소차 매출 비중이 5%가 넘는 기업이 없습니다. 아직은 테스트 매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업의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만 막 화려하고 본업은 막 적자를 거두고 재무 구조도 안 좋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전에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기업을 선정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의 넥소 있죠. 넥소가 국내 유일의 수소차 모델인데 7년 동안 누적 판매량이 1만 대입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연간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량이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아직 수소차 관련 시장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지 본격적으로 이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 비중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기간, 얼마 후에 수소차가 많이 팔릴 것이다. 그 부분보다도 꼭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프라다. 수소 충전소를 지금은 수십 대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하지만 이 부분이 수백 대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구축하는 데만 드는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소차 관련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프라적인 지원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함께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만드는 건지 그 부분도 알 필요가 있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 이 수소차 관련된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장을 함에 앞서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는지, 정부 정책의 방향이 여전히 수소차를 밀어주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